당신은 이대로도 괜찮아요. 잘 풀리는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을 때는 더욱 불행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면 괜찮지 않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만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손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막여친입니다. 고막여친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지금 괜찮으시죠? 괜찮아 라고 잘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사이토 히토리님의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라는 책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은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한 권 읽고 이분의 책을 한번 다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 책을 먼저 선택한 건요, 책 크기도 작고 표지도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작가 소개를 했지만 이번에도 간단히 하자면 건강식품회사 긴자 마루칸의 설립자이고 일본 최고의 부자로 불린답니다. 토지와 주식 관련을 제외한 매년 사업소득 납세액이 일본 1위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여러 가지 책들을 펴내기를 좋아하고 쉬운 글들로 독자들을 매료시킨다고 합니다. 날씨도 덥고 기운도 없고 그리고 기분도 처질 수도 있고요. 또는 휴가 기간이라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께 오늘 이 책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장에서는 이대로 괜찮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나를 이대로 괜찮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와 내 인생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제2장에서는 고정관념 버리기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바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괜찮다는 의미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4장에서는 진동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괜찮다는 의미를 알고 더불어 자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리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진동수를 활용해서 행복과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작가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두에서 밝혔네요.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을 때는 더욱 불행합니다. 인간은 원래 모두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도 운동회에서 꼴찌인 사람도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수를 못하면 안 돼 라든가 운동신경이 둔하네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스스로를 괜찮지 않다고 여기게 되지요. 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겸허하다고 하는데 겸허란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허가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겸허하게 사는 사람과 비굴하게 사는 사람은 삶의 결과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식당에서 덮밥 3개요 라고 주문하면 덮밥이 3그릇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당신이 주문했으니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면 괜찮지 않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괜찮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이것도 못해? 라든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해? 라는 말을 하며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최우선으로 해주어야 할 말은 넌 지금 그대로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시다. 너 요새 어때? 나야 괜찮지. 쉽게 질리는 성격은 재능이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쉽게 질리는 성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결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재능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재능을 산더미처럼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저에게 너는 말이 많아서 안 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수다 기질 덕에 인생이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수다를 듣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든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안 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재능을 살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재능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능을 억누르게 되지요. 항상 억누르고 있으면 언젠가 어디선가 폭발하고 맙니다. 자신의 에너지 자체를 떨어뜨려서 폭발을 막으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동하는 데 필요한 욕망이나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100%인 것을 20%만 쓰려고 하면 자신의 에너지 전체를 100에서 20으로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누구나 각자 많은 재능을 갖고 있죠. 내숭떨기나 실없이 웃기 같은 재능은 당신에게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재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점을 이제부터 살펴봅시다. 결점은 극복하지 말고 이용하자. 저에게는 실증을 잘 내거나 수다를 잘 떠는 것과 같은 훌륭한 재능이 많은데 그 밖의 재능 중 하나가 한자를 못 외운다는 것입니다. 한자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쓰려고만 하면 한자가 까만 점으로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도 결점은 있다고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자가 아니라 해주자고 생각합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부탁하여 해결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부담 없이 부탁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남에게 노력해 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해주면 됩니다. 저에게 한자 외우기는 남에게 아무리 배워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저는 재능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를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단정 짓습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최대 단점이나 결점으로 여기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복하지 말고 이용하는 법을 생각해내면 됩니다. 한자를 모르면 한자 사전을 찾거나 옆 사람에게 물으면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할 수 없는 일은 부탁해서 해결하면 나의 장점도 잘 보이는 동시에 남의 장점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더 온화해지고 남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부탁하면 되니까요. 너 이거 잘하니? 나는 정말 재주가 없어. 도와줘. 욕망해도 괜찮다. 우리들이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면 안 돼라고 스스로 규정하거나 그건 괜찮은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줄곧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정관념 중 하나가 사리사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잘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사리사욕이 부족합니다. 물론 사리사욕을 갖지 않아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관이나 공무원의 업무는 공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목적,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일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가치 있는 성공을 거두고 싶다는 꿈을 꾸면 자연과 세상을 생각하고 인류 전체를 고려하게 되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리사욕을 억누르면 의욕이 꺾이고 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원동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더 사고 싶다, 고급차를 타고 싶다, 더 잘 나가고 싶다 같은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며 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면 모두의 행복을 위해라든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욕망을 갖거나 돈 버는 것에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잘 팔리고 많이 팔려야만 이익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면 돈이 모입니다. 돈을 벌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나쁜 놈이라고 멋대로 단정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나쁜 부자도 있겠지만 모든 부자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리사욕만 채우고 상대방이나 주위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지만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은 결국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욕망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세요. 가치 있는 성공을 바라면 자연과 주변 사람, 나아가 세상을 위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사리사욕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놀러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괜찮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갑자기 자신의 재능에 눈을 뜨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능을 살리는 법도 깨닫고 가능성이 무한대로 넓어지며 인생이 더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 좋으니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 등 가슴이 두근거리는 미래를 생각해내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레몬즙에 설탕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시디신 레몬즙은 그대로는 마시기 힘들지만 물이나 탄산수를 섞고 설탕을 넣으면 맛있는 레몬 주스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무언가 즐거움을 발견하면 일도 취미도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이 힘들더라도 쉬는 날에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으면 괴롭다는 생각이 줄어들지요. 내가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멋을 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옷값이,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여행비가 듭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재료비와 레슨비가 필요합니다. 멋진 옷을 사기 위해서라면, 1년에 한 번 하와이에 가기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면 힘든 업무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일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인 셈이지요. 한 달 용돈 10만 원으로 매일 한잔하는 게 즐거움이야 라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잔 마셔서 기분을 전환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멋을 내기 위해 일한다, 여행을 가기 위해 일한다, 한잔하기 위해 일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한다. 이렇게 되면 일도 즐거움의 일환으로 바뀝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뭐 이렇게 쉬어, 너무 쉬다 라고 불평만 늘어놓으며 계속 시디신 레몬즙을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내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시디신 레몬즙을 맛있는 레몬주스로 만드세요. 현재도 즐기고 노후는 더욱 즐길 거다. 왠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 중에는 쉬거나 노는 것에 죄책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근면함이나 자는 시간도 아껴서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에도에서 교토까지 500여 킬로미터를 2주일에 걸쳐 걸어갔던 에도 시대의 사고방식과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으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현대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인생 50년이라고들 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2배의 세월을 살게 된 셈이죠. 그러니 예전 같으면 이 인생도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지금껏 살아온 시간만큼 다시 한 생을 산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부부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지내면 서로 질려버려 따분함을 느낍니다.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 무작정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듯이 갑자기 놀라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정년 퇴직한 뒤 시간이 많으니 이제 노세요 라는 말을 들어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지금을 즐기고 나아가 노후도 즐길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게 되면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얼마나 되건 일할 때도 놀 때도 즐길 수 있어야 인생이지요. 100% 행복해도 나쁜 일은 일어난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100%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속된 말로 바람을 피우다 들킬 때도 있죠. 돌뿌리에 걸려 비틀거릴 때도 있고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회사 사람들과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100%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차 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화장실에 갈 겸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 화장실을 향해 걷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퍽 하고 새똥이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왠지 절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항상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즉, 100% 행복하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갖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 그 일까지 포함하여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통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상하고 운이 없다고 여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미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나쁜 일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행복은 우연한 일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일어나는 일 자체를 전부 바꾸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다음에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변화를 도모하여 성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어떤 일에도 불만을 말하면 안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어요. 역시 저는 안 되나 봐요 라고 상담해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무심코 불평할 때가 있지요. 그런 불평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에든 하나하나 트집 잡아 불평하는 사람은 그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이해해도 100%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100% 행복하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100% 행복하다고 여기며 세상사를 바라보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행복을 쫓는 것도 훌륭한 재능이다. 사람은 역경이든 무엇이든 정면으로 맞서려 할 때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용기가 안 난다는 재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따라서 꾸준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며 영혼을 성장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재능을 가진 것이지요. 당신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도록 용기가 안 나는 혹은 하지 못하는 재능이 당신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영혼을 키워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장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재능이지만 작은 행복을 쫓는 것 또한 재능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능을 부정하기보다 살려야만 반드시 잘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어떤 행동이나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듣는 단계이므로 이번 생에서는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이지요.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영겁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실천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겁쟁이여도 괜찮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 새끼를 잡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없는 사람은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잡는 것보다 덫을 만들어 놓는 쪽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법니다. 겁쟁이라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겁쟁이는 겁쟁이 기질을 살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용기가 없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일단 시작한 일은 도중에 그만두면 안 돼 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죠.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계속하지 못하는 재능을 잘 살리면 됩니다. 사람은 각자 얼굴도 성격도 재능도 다릅니다. 갖고 태어난 재능을 확실하게 살리세요.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님의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어요. 정말 읽다 보면요, 책 한 권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휴가 기간이거나 아니면 자기 긍정이 또는 용기가 필요하신 분은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고막 여친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